이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선거 기간 중 문재인을 지지하던 20대, 30대 젊은 여성층에서 유행했던 말로서 여기서 이니는 문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처럼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1989년 전대협 의장 임수경 방북 사건 주도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잠시 당시 보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대협 임종석 의장이 오늘 한양대학교에 있는 전대협 사무실에서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조선축전준비위원회 이찬영 위원장으로부터 국제전화를 받고 평양 축전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통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학생동맹입니다. 네, 여기 전대협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대협 동지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장 선생님 오늘 만나기로 약속해 주시면서 전화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전대협 부장 임종석입니다. 국제학생동맹 부위원장님이십니까? 학생동맹하고 전화로 약속하기를 예. 지금 이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전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장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부장. 뭐 전달할 것이면 전달해 주십시오. 일단 거기 비행에는 좀 보내지 못했습니다. 예, 의뢰는 보내지 못했습니까? 예, 노력을 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의는 지금 북측 대표단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재차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텔레박스가 될것 같습니다. 예, 텔레박스로 하겠습니다. 선거도 축전 쪽까지 여기 오려고 기대하고 예, 여기 또 기다릴 거 예. 꼭 좀 건강해서 끝까지 투쟁해 주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끝까지 투쟁해 주기 바랍니다.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특전이 강장에서 아니 통일이 강장에서 꼭 만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기대하면서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북측 대표단과 학생정맹회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전할 거 없죠? 예, 앞으로 전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수경입니다. 전대협은 평양축전에 참가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조국통일투쟁 만세! 감사합니다. 남한에서는 통일은 곧 작용이고 통일은 곧 용공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노태우 일당은 통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상하게 미친 듯이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가 평양에 도착한 것을 지금 이제 그들도 알고 있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제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하면은 지금 전대협이라는 조직을 와해시킬까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전대협 100만 학도의 혈육의 정을 한몸에 안고 평양축전장에 달려온 서울의 애국어대학교 임수경 학생. 장하다 100만 학도의 자랑스러운 대표여. 청검의 숲을 헤치고 머나먼 대륙을 애돌아온 남녘의 영웅. 임수경입니다. 여러분께 전투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남 청년학생 공동선언문. 남과 북의 우리 청년 학생들은 조국은 하나다라는 외침으로 이 선언을 시작한다. 1. 우리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한다. 우리 모두 서로 어깨 걸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진군하자. 백두에서 한라까지 조선은 하나다. 미국은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이 땅에서 45년간 우리 민족에게 범행을 저질러온 대수적인 만행을 저질러온 미국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로막는 미국 놈들 몰아내자. 남조선 전대협의 림수경 대표가 어제 대성산 혁명열사령에 화환을 진정했습니다. 림수경 대표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반신상 앞에 꽃다발을 들인 다음 감상록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리며 장렬히 산화돼 가신 항일열사들의 넋을 따라 아직도 외세에 억압받고 있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통일염원 45년 8월 11일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림수경 올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남조선 전대협 대표 림수경 일행을 환송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리가 달려왔어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여, 분단의 꼭두각시 노름 속에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는 자들이여, 우리들의 만남을 막으려는 너희들의 장벽은 단단하고 두터웠지만 그러나 보라, 조국 통일의 함성으로 일제히 일어서는 7천만 결의를 하나의 삶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동안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전대협 의장 임종석 군이 오늘 아침에 붙잡혔습니다. 2계급 특진과 1,000만 원의 현상금이 내걸리고 연인원 12만 명의 경찰이 체포망을 펴고 있던 사이를 뚫고 10달 동안 각종 대학가 집회에 출몰했던 임종석 군은 검거된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할 일이 많은데 부주의로 붙잡혀서 백만 학우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군 검거 경위와 수배에서 검거까지의 행적을 김정화, 노웅래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임종석 군에 있는 경희대학교에 22명의 사법 경찰을 투입해 해배 시기자와 인터뷰 도중 경찰 진입 소식을 듣고 학생회관을 빠져나오던 임 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전대협이 오늘 여야 합의에 의한 50청산의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정보에 따라 어젯밤부터 대학가에 대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된 임종석 군은 대공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피, 경로 등에 대해서 질문받고 자금 조달과 은신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활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문 받았던 적 있습니까? 크게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직접 검문 받은 적은 없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검문은 받아봤지만 네. 용의점 갖고 검문 받는다는 거는 여기 앞에 현장에 있었습니까?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여장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 여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안경 끼는 줄 몰랐습니다. 검거들 당시 임종석 군은 회색 파카에 감색 바지 차림이었으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과 현금 8만 원 그리고 만년필형 가스 분사기 1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임 군은 여의도 농민대회와 임수경량의 평양축전 파견 등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에 발부되어 있습니다. 임 군은 오전 9시 50분쯤 서울시경으로 신병이 인도돼 임수경량의 북한 파견 경위와 그간의 도피 행적 그리고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으나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임종석 군이 붙잡혔다는 보도가 나가자 오전 9시 반쯤 임 군의 아버지 임상진 씨 등 가족 3명이 청량리 경찰서에 찾아와 면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대협 전 의장 임종석 군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오전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임 피고인은 임수경 양을 평양 축전에 보낸 것은 북한의 지시가 아니라 전대협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9년 전대협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구속됐던 임종석 씨.
93년 가석방된 뒤에도 항상 따라다니던 보안관찰 대상 꼬리표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시민 신분을 10년 만에 되찾는 것입니다. 우선 굉장히 후련하죠. 그동안 좀 여권 내고 이런 데도 제약이 많았는데 근데 좀 기회가 되는 대로 외국에도 많이 가보고 싶고. 평양 통일축전 미리북 사건의 주인공 임수경 씨는 미국 코넬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던 중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좋으네요. 석방됐을 때보다 더 좋으네요. 이렇게 늦었지만 장기수 선생님들 다 나오시고. 젊은 층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상이었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당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사건으로서 그 중심에 임종석이 있는 것입니다. 1989년 전대협 의장 때 임수경 방북 사건 주도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임종석은 지난 2000년 김대중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해 16대 총선에서 34살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참여정부가 출범한 뒤 17대 총선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8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노무현 탄핵이 가결되었던 당시에는 유시민 등과 함께 온몸으로 저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뒤로 3선을 노린 18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스스로 출마를 접었습니다. 그 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발탁되어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비서실장이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자리는 국회 청문회나 인준 없이 대통령이 꼴리는 대로 임명하는 자리이지만 선거 기간 중 둘로 갈라졌던 민심을 통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 진영을 자극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권 10년 동안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그 직책의 특성상 많은 국가 기밀을 대통령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종북 세력이었던 임종석이 비서실장 자리에 임명되며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젊은 애새끼들이 무슨 80년대 운동권 하면 사진에서처럼 이런 게 운동권인 줄 알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